안녕하십니까. 이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합장 뇌물재판에 대해서 제가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연장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좀 상기하기 위해서 판결문 구성 중 주요 부분을 저희가 공소사실, 판단, 인정사실, 구체적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소사실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소사실 이거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이대로 다 인정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피고인 조합장 장 씨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이 사건 조합장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결국은 뇌물을 수수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조합장 장 씨가 2002년 11월에 방배동의 파스텔시티에서 박 전문가하고 중재 AB를 만나서 김고발의 고발을 당하였었고 그걸 합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합의를 고발을 취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이에 중재인 A와 B는 피고인 조합장 장 씨에게 김고발이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사용한 금액 1억 원 정도를 보정해두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 같다.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준비해주면 중간에 소음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했어요. 검찰 주장입니다. 그런데 피고자 조합장 장 씨는 1억 원을 마련할 수 없자 12월에 중재인 A와 만나서 A와 B에게 전화해서 1억 원을 당장 줄 수 없으니 김고발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이게 중요합니다. 대신 지급해주면 2달 후에 정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중재인이 수고비와 조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앞으로 기대감에 이를 수락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봤어요. 그래서 중재인 A는 그래서 하모 씨한테 돈을 꿔서 중재인 B를 통해서 김고발에게 줬고, 김고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고 5천만 원 나중에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 장 씨는 박 전문가를 통해서 2월에 중재인 A에게 용역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 용역 수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1억 주는 대신에 1억 대신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재인 AB에게 이 제안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 장 씨는 중재인 A와 B에게 이 사건 조합의 용역사업권 제공을 약속하고 자신에 대한 사건의 고발 취하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 등의 명목으로 김고발에게 1억 원 대신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1억을 조합장 장 씨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되는 채무라면 이 용역사업을 주면서 채무를 면제받았으니까 금전적 이익을 받잖아요. 그렇게 봤을 것이라고 공소사실은 적시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일단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피고인 조합장 장 씨의 뇌물 및 중개인 A, B의 뇌물 공여점에 대한 판단 그러면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 내용 피고인들이 이렇게 합의한 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면 피고인 조합장 장 씨가 중재인 A와 B에게 김고발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아줄 거를 요청하였고 장 씨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김고발에게 1억 상당의 지급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이거를 조합장 장 씨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장 씨가 중재인에게 이 사건 조합하는 용역사업권의 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요게 아까 공소사실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1억 원을 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라고 조합장 장 씨가 약속했다는 건데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1억 원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조합장 장 씨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 피고의 중재인 A와 B가 조합장 장 씨를 도와주면 용역사업권 제공을 약속했구나라는 사실 이게 약간 앞뒤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 다른 인정하는 사실은 경복권 만남을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조합장 장 씨는 중재인 A, B가 박정망아를 통해 계속 용역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합장 장 씨는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피고인 조합장 장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박 전문가는 조합장 장 씨가 관련 고소사건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비대위 측 사람들을 만나 해결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중재인 A에게 전화해서 김고발과 이모 씨의 고소 취하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이모 씨는 김고발과 공동 고발인이에요. 그렇게 취해서 물었는데 피고인 중재인 A는 김고발이 그동안 비디오에 쓴 비용이 있어 그냥 취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이를 피고인 조합장 장 씨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조합장 장 씨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경복궁을 갔다는 거예요. 방배동 식당. 그렇게 박 전문가가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이렇게 진술했고 박 전문가의 진술은 박전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이러한 박 전문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조합장 장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약하면 그거죠. 조합장 장 씨, 박 전문가, 중재인 AB가 4명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고발이 조합장 장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 취하에 대해 논의했고 중재인 B는 이게 비대위 도움이죠. 고발치에게 1억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조합장 장 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조합장 장 씨는 고발 취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조합장 장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거짓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박 전문가 피고인 중재인 A 조합장 장 씨가 오랜 지인 동네 사람입니다. 와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서도 경복궁 만남에서 피고인 장 씨가 김고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박 전문가가 알아.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왜 심지어 조합장님한테 아니 그 뭐 김고발 씨 거 정리하라고 조합장님 내가 웃으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 조합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나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상황 봐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뭐 김고발 씨 거 정리하라고 한 거 나는 돈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조합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남는 거 없을 텐데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본인이 알아들어야지. 예? 라고 박 전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8월 20일 날 통화예요. 이 중재인 A하고 박 전무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아니 그 김고발 씨 돈 해준 거를 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무가 예. 그러니까 중재인 A가 본인이 해주라 했자고 언제 해주라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박 전무가 A 씨발 그러면 그러지 그러면 아니지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중재인 A하고 박 전무가 그 조합장 장 씨의 오리발을 욕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조합장 장 씨는 김고발로부터 광명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아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합장 장 씨는 2015년에 이미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8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관련 고소 사건의 결과에 따라 차칫 조합장 지위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었던 점.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받으면 조합장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박 전무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합장 장 씨가 관련 고소 사건에 머리 아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고발의 고소 취하가 작정된 시점은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불과 3일 뒤인 점. 박 전문가와 이모 씨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조합장 장 씨는 김고발의 고소 취하서가 제출된 이후 박 전문가와 함께 이모 씨를 만나 직접 고소 취하를 부탁하기도 한 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봤을 때 조합장 장 씨의 그 고소 취하는 의미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 조합장 장 씨의 용업사건 제공을 약속한 건 사실이냐? 이것도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용업사건 제공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박 전문가는 검찰에서 2017년도 예산의 작성 작업을 하고 있던 무렵 조합장 장 씨가 중재인 A와 B에게 세입자 조사 용역과 범죄 예방 용역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두 개 용역을 줘야 한다 그런 거예요. 이에 자신은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박 전문가가. 저번에 김고발 씨 건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김고발 씨 건이라는 거는 김고발 씨의 고발을 취하했잖아요. 그런 것이죠 라고 물었고 피고인 조합장 장 씨로부터 피고인 중재인 A, B에게 입찰 금액을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결국 알려줬어요. 얼마에 넣으라고. 1억 7,300만 원 내라고 정확히 찝어줬어요. 그 세입자 조정을 주라고 썼기 때문에 그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B로부터 입찰 참가 조건에 관한 자료를 받고 그러니까 입찰을 낼 때 그 조건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라고 박 전문가가 물어보니까 그거를 그 입찰에 들어올 중개인 B가 이렇게 입찰 조건을 거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입찰 참가 조건을 썼다는 겁니다. 피고인 중개인 B와 조율한 최종 입찰 금액을 1억 7,300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거는 실제로 이메일 증거가 있습니다. 박 전무에 대한 이해 검찰 피의자 조서 여기서 있고 이 법정에서도 세입자 조서 용역 및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용역이나 입찰 자료 등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고인 장 씨에게 이거 이렇게 해요? 라고 묻자 피고인 조합장 장 씨는 인상을 쓰면서 줘! 라고 했다. 나머지 용역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다른 용역은 입찰 조건
입찰 조건과 입찰 인증서를 메일로 받아 입찰공고 작성한 반면, 그러니까 조합이 이걸 줬는데 그 입찰 집진서 입찰 조건을 조합이 박 전무한테 줬는데 요 두 개 용역은 조합장 장 씨가 피고인 중재인 A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중재인 B가 알려준 대로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입찰 공고문을 했다. 그래서 실제 피고인 중재인 B는 비대위 도움이었던 중재인 B는 박 전문가에게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용역의 입찰 참가 조건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입찰 공고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중재인 B는 세입자 조사 및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용역의 업체 입찰 2대 유찰대 다음 박 전무에게 이걸 때 기회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해놨거든요. 그거를 완화된 입찰 참가 조건을 다시 해서 보내서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재판부도 인정한 거예요. 니네 둘이 짰다. 중재인이 선정하는 업체가 입찰이 낙찰이 되게끔 그 가격에 인정을 한 건 맞다라고 재판부도 인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래와 같이 중재인 A와 피고인 조합장 장 씨, 박 전문가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서도 조합장 장 씨와 박 전문가는 중재인 A와 B가 섭외한 업체가 세입자 조사 및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사실과, 이게 중요해요. 그 용역 대금의 일부가 중재인 A와 B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용역 대금의 일부가 중재인한테 왜 돌아가겠어요? 1억의 돈을 중재인 A와 B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부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그렇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합장 장 씨하고 중재인 A가 통한 녹취록이에요. 조합장 장 씨가 그거 여기 형식적으로나마 들러리 업체를 만들어. 들러리 업체가 뭐죠? 조합은 용역 입찰을 하면, 단독 입찰을 하면 낙찰이 안 됩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으려면 A라는 업체보다 약간 높게 들어오는 들러리 업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러리 업체를 만들라고 조합장 장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인 A가 알았다고 예 하죠. 조합장 장 씨가 저기 조합원에 낼 적에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줘. 중재인 A가 그거 다 해놨습니다. 응, 그거 다 챙겨가지고. 이거죠. 자, 들러리 업체에서 참가해라. 이렇게 조합장 장 씨하고 중재인 A가 통화 공고한 거 봐도 그거는 사실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을 요약하면 고발 치역에 1억이 필요하던 공감대를 공감했고 인식한 겁니다. 중재인 AB의 도움으로 김고발의 고발이 취하되자 조합장 장 씨는 용역 입찰에서 2개의 계약을 중재인 AB가 지정한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주어라고 이렇게 인상을 썼다 그랬죠. 그러자 입찰을 주던 박 전문가는 중재인 B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올렸고, 박 전문가는 중재인 B가 지정한 업체의 입찰 가격도 알려주었다. 본 입찰로 인해 계약된 금액 중 일부가 중재인 AB에게 돌아갈 것을 모두 인지하였다. 다 인정한 거예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재인 A하고 박 전문가의 통화 녹음에 있습니다. 이건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요. 이제 박 전문가가 그거 이제 업체 입찰이 돼서 거기가 선정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다음에 중재인 A가 하고 박 전문가하고 계약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 거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문가가 받을 계약금이 얼마인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중재인이 그거 많이 주시면 좋죠. 뭐 한 30%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계약금을 30% 주는 계약은 없죠. 근데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입찰 금액이 1억 7,300이고요. 중재인 A가 사채업자 빌린 돈이 7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1억 7,300만 원에 30%면은 5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받아서 일단 그거를 빨리 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계약금 30% 나갑니다. 우리 계약에 현금 흐름에 있어요. 30%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피고인 조합장 장 씨는 2018년 9월 10일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도모 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중재인 A에게 비대 해지를 약속받고, 중재인 A, 그 오래된 지인이라 했죠. 세입자 조사 및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용역 사실 인정한 바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합원 여러분한테 몇 번 녹음 내용을 들려드린 건데 그대로인데, 이게 조합장 장 씨의 목소리도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쓴 돈 그걸 보전해주면 여기 비대위를 해지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그래 여기 범죄 예방 세입자 조사 그거를 해준 거야. 해줬는데 이 새끼들이 돈만 뚝딱 먹고서 안 하는 거야. 계속 뒤에서 조정하고 지랄하는 거야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라고 하면 중재인 A와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모 씨가
세입자 조사 그거 얼마 나갔죠 그때? 라고 물어보니까 조합장이 세입자 조사? 세입자 조사 1억 5천인가? 그러니까 동호 씨도 바로 알아요. 그거 많이 나갔네. 사실은 1억 7천입니다. 여기서 세금까지 1억 7천인데 세금까지 하면 1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도 많이 나갔다는데 그보다 더 나간 거예요. 조합장이 세금까지 1억 7천인가? 그렇거든. 부가세까지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돼. 그거 가지고 이 새끼들에게 그 일을 준 거 아니야. 실제로 세입자 조사하는 거는 인건비니까.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역내에 돌아다니면서 세입자 조사하는 거거든요. 얼마 안 주고 이 새끼들이 다 꿀꺽한 거야. 다.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예요. 자, 판단 중 뇌물죄 인정 여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 그게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뇌물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할 조사한 증거들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장 장 씨가 경복궁 만남에서 자신이 긴고발에 대한 합의금 1억 원을 직접 마련해 제공하는 사실과 그 후 피고인 조합장 장 씨가 중재인 AB에게 1억 원을 김고은에 대신 변호하다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게 뭐냐면 1억 원을 니들이 알아서 쓰라 그랬지 내가 그 돈을 갚을 테니까 먼저 써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장 씨가 내 채무다라고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 채무라고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고발 씨의 약속한 1억 원은 조합장 장 씨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거는 중재인 니들이 알아서 준 돈이고 나는 단지 니들이 그거를 김고발 씨한테 고발을 취하받는 데에서 협조하면 나는 중재인 니들이 원하는 업체 선정해서 니들이 그 용역권을 가져가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만 보인다. 따라서 조합장 장 씨가 중재인 AB에 대해서 합의금 대납 요청에 의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 내지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조합장 장 씨의 중재인 AB에 대한 채무가 없잖아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합장 장 씨가 중재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다. 그겁니다. 아까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에 반복이라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서결론은 그렇다면 이게 아까 봤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한번 했던 거예요. 조합정사무 판결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5개 쭉 그 내용이 이렇게 있었고, 저희가 비대위가 조합정사무님이 계속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결을 받아보기 전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안 받아들여서 뇌물죄가 무죄가 됐을까라고 했는데 이 모두가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재산이 조합장이 개인적인 부담, 채무는 아닙니다만은 그거를 자기의 고발을 취하는데 사용된 그 돈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준 대로 쓰였다는 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그런데 어찌됐든 뇌물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거 제가 했던 겁니다. 행위를 인정하는데 뇌물은 아니다. 그럼 조합장의 채무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결국 본 입찰로 인해서 계약된 금액의 일부가 중재인 AB에게 돌아갈 것을 모두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이 아니다. 이거는 총 2억 5천, 2개의 용역으로 줬던 게 2억 5천 정도 돼요. 2억 5천 용역된 건 1억 이상이 중재인 AB에게 갈 것을 알고 그 계약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렇다면 이 1억이 뇌물이 되려면 중재인 AB가 약속한 1억은 조합장이 변제한 채무여야 됩니다. 근데 변제한 채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합장은 윗돈을 더한 계약을 주고 1억을 채무를 면제를 받았다. 그랬어야 이게 뇌물이 된다는 건데, 하지만 1억이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재인 AB가 약속한 1억은 조합장이 변제한 채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재인이 그냥 지불한 돈이다. 조합장이 윗돈을 더한 계약을 주고 1억의 채무 면제 받았느냐? 아니다. 계약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해한 거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지 않았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판결문 내용으로 알게 된 사실은 조합이 지불한 용역의 일부가 제3자에게 지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게 계약을 주었고 그로 인해 조합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것은 뇌물은 아닐지 몰라도 업무상 배임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에 조합의 입찰 업무를 담합하여 방해했죠. 입찰 업무를. 그건 경매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번 주 내에 이 2개 사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 좀 부족하네요. 변호사 비용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어찌됐든 이 사건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검찰은 이 1심 무죄 사건을 불복해서 2심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장 장씨에 대해서 신청했고 10월 13일 날 피고인 장씨에 대해서 항소유서를 발송을 했죠. 송달이 됐고요. 그래서 검찰청에 주소보도 이게 송달이 안 됐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검찰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고요. 혹시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